자, 정적분과 넓이 기초 개념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자. 자, 처음부터 하나씩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원래라는 거, 원래 이렇게 어떤 fx라는 그래프가 자, 0에서부터 3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수식이 뭐냐면 0에서부터 3까지 fx입니다. 참고로 넓이는 부호를 가진 적분하고 다릅니다. 얘는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적분값이나 넓이나 똑같기 때문에 넓이라고 지칭하는 거야. 자, 어쨌든 자 0에서부터 3까지 fx를 나타내는 이 그림에서 말이야. 이 그림에서 fx를 나타내는 적분값이 이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그러면 이런 g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fx하고 gx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게? 당연히 이 넓이에서 잠깐 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게? 0에서부터 3까지 gx겠지. 물론 x축 적분이니까 dx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질문 다시 이 하얀색과 이 fx와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둘러싸인 넓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 두 개를 더할까 뺄까? 빼겠죠. 당연히 이 전체 넓이에서 이 노란색의 넓이를 빼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기억을 해도 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르겠어. 문제에서 지정을 해주겠지. 자 그랬을 때 두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위에서 아래를 빼라. 다시 y좌표 위에 있는 y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y좌표를 빼라. 그리고 적분해라. 그럼 끝이에요. 자 여기 아래 끝 위 끝으로 적는 숫자가 바로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지. 가로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적분이야. 좀 더 심한 내용은 구분, 구적법, 미적분 들어가서 배우는데 수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아예. 자, 너희들 후배들부터는 배우겠죠? 이제 아무튼 자, 이렇게 넓이를 구한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위에 그 그래프에서 밑에 그래프를 빼라. 그게 답이야. 끝.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저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 했어. 자, 그대로 할게.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시작점과 끝점을 알아야 되잖아. 시작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교점이잖아. x축하고의 교점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y 이꼴 0이라는 식과 이 이차함수하고 연립하면 돼. 연립은 그냥 대입법 쓰면 되죠. y 대신에 0 대입하면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x 절편을 말하는 거죠. x축하고 만나는 점. 맞지? 자, x축을 y 이꼴 0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 자, 어쨌든 자,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해됐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식으로 쓰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위에 있는 그래프는 y 이꼴 0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거죠. 이차함수. 그러면 위에 있는 그래프 y좌표에서 밑에 있는 그래프의 y좌표 이게 y좌표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식입니다. 자, 얘 계산해서 적분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참고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차함수는 나중에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얘도 마찬가지. 원리대로 한번 해보자.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하고 x축하고 x절편 구하려고 y 대신에 0을 대입한 거야. 자, 그러면 0은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라고. 휴, 그러면 4, 1 마이너스 x 그러면 0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x 이꼴 0 또는 4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x축하고 만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아마도.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이고 얘는 4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위에 있는 그래프가 3차 함수입니다. 이 그래프의 y좌표를 그대로 적어줘.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 X축이죠. X축은 Y 이퀄 0이죠. 그래서 0을 빼줘. 자, 의식적으로 연습하세요. 원리를. 자, 귀찮다고 이거 안 쓰면 원리를 계속 잊어버리게 돼. 계속 0 한번 쓰세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4까지는 위에 있는 그래프가 뭐다? X축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래프의 Y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3차 함수를 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했어? 아까 X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를 빼면 된다고. 이걸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그냥 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때? 쉽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자, 3차 함수에, 아이고, 이거 왜 이러나? 갑자기. 야, 이러지 마. 자, 3차 함수에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자, 3차 함수는 이렇게 풀지만 2차 함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꺼져가지고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존재한다는 거. 그것까지 같이 외워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풀게요. 자, 6분의 교점 빼기 교점의 세제곱으로 문제를 풀어. 뭐 여기 최고차의 개수 앞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붙인다. 이게 바로 넓이인데요. 자, 이 공식에 대한 원리는 이미 여기서 만든 거예요. 이미 얘를 미지수로 설정해가지고 교점 알파 베타라고 설정해가지고 식을 만든 거예요. 수학자들이. 그런데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우리는 원리대로 할 줄 아니까. 그냥 공식과 원리를 동시에 할 수 있게만 연습하면 된다. 공식을 유도한다든지 소수령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십선비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세요. 그럼 선생님 저 문제 어떻게 풀어요? 6분의 절대값 A는 뭐예요? 선생님 최고차의 개수가 1이잖아. 안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1은 뭐 적거나 많아요. 자, 교점은 어디 있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뺄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세제곱 한다는 거. 자, 끝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6분의 얘는 뭐야? 1이죠. 1의 세제곱. 그래서 답은 6분의 1이야. 자, 아무도 이런 적분을 2차 함수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선생님 예제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X축이 아닌 직선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가 3이야. 여기가 뭐 5야.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교점이 큰 숫자가 이거죠. 교점 빼기 교점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 1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라는 말이야. 자, 이 직선이 그럼 선생님 이거는 2차 함수는 다 되는 건가요? 2차 함수는 다 되는데 3차 함수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 접선 빼고. 그래서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그 2차 함수만 계속 연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그냥 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밑에 문제 내려갈 때마다 계속 원리대로 푼다라는 거 안 됩니다. 2차 함수는 2차 함수만은 안 돼. 차라리 3차 함수까지는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2차 함수만은 안 돼. 오케이? 무조건 꼼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2번입니다. 자, 2차 함수와 직선.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쌤, 이거 거꾸로 됐는데요. 전혀 상관없어. 대충 그릴 거야. 자, 왜? 2차 함수하고 직선은 공식으로 풀 거니까. 정석대로도 적어주겠지만 공식대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뭔지 몰라. 그래서 교점부터 찾아야 되겠네. 교점 어떻게 찾아? 자, 이 그래프의 Y좌표와 이 그래프의 Y좌표가 서로 같을 때 그때 생기죠, 교점이라는 건.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점에 이 그래프 입장에서 Y좌표와 이 그래프 입장에서 Y좌표가 완전 똑같을 때 생기잖아, 교점은. 연립방정식. 이걸 교점의 방정식 줄여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연립방정식, 이제 고등학교 때는 교점의 방정식, 교방이라고 부르죠. 자, 이 교점의 방정식이 뭘 의미하는 거야?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야. 자, Y좌표도 아니고 X좌표를 구하는 식이니까 넘어가서 X제곱,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X,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제로, 그 다음에 2, 1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되고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자, 6분의 교점 빼기 교점의 세제곱.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2차항의 최고차의 개수 마이너스 1을 붙여줘봤자 어차피 1이니까 쓸모는 없겠다 얘는. 그죠? 자, 6분의 3의 세제곱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약분하면 2분의 9 이게 정답이 되죠. 자, 정석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어이구, 그림이 잠깐만 정확하게 그려야 되죠. 정석대로 하려면 얘가 위로 볼록해. 저 마이너스 1x 제곱 때문에. 자, 교점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니까 실제 의미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2차 함수의 y좌표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1차 함수 그래프를 빼는 거죠. 이 부분을 얘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하면 놀랍게도 2분의 9가 나오죠. 맞지?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3차 함수가 1차 식하고 겹친다. 그 그림을 그리기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자, 생각을 해봐. 3차 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이 점이죠. 이렇게 만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만나는 건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에는 시간이 모자래. 그럼 교점 구하면 되죠. 교점이 2개냐? 3개냐? 그거 찾으면 되니까. 교점은 역시나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랑 3x랑 y좌표끼리 서로 같을 때 이걸 교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4x는 0. 그래서 x를 묶어줘. 자, 그러면 x 합차는 이렇게 될 것이고, 자, x는 0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2. 아, 요거네, 요거. 점 3개 있는 거 이거. 여기가 0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1 거고, 얘는 2겠네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찾아보자. 두 군데에서 넓이가 생기니까 첫 번째 이 식은, 선생님, 이 식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돼. 2차식과 2차식 이하의 식끼리만 가능해. 자, 그래서 얘는 정석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위에 있는 그래프가 3차함수 x 세제곱 마이너스 x에서 밑에 있는 이건 뭐야 이거 3x죠 직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죠. 1번에서 개념 설명을 약간 약식으로 할 때 설명해드렸어요. 자, 이 부분의 넓이는 또 따로 구해야 되지. 0에서부터 2까지. 자, 이제 위에 있는 게 노란색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 3x에서 뭘 빼? 3차함수 밑에 있는 요게 밑에 있는 거지. 3차함수가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자, 계산하는 것 정도는 너희들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이 곡선 2차 함수하고 직선이네. 그러면 얘는 뭐 공식 있잖아요. 공식으로 갑시다. 자, 교점의 좌표가 뭔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교점의 좌표를 t라고 할게. x좌표를.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6분 잠깐. 이거 정석대로 할 필요 없잖아요. 2차 함수니까. 6분의 교점이 t. 여기는 0이니까 교점 빼기 교점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 1이죠. 습관적으로 적는 걸 생활을 해야 돼. 자, 어쨌든 이 넓이가 뭐다? 3분의 32다. 그러면 양변에 6을 곱하면 t의 세제곱은 6 곱하면 64. 세제곱에서 64가 되는 수는 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4, 여기다가 대입하면 y좌표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20. 4,4네.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맞죠? 그게 바로 기울기 a니까 그냥 대입해도 되고 a는 1이죠. 아니면 그냥 대입해도 되고 y 대신에 4, x 대신에 4. 뭐 이렇게 해도 a는 1이죠. 맞지? 그래서 이런 거 못 구하면 큰일 나니까 보시다시피 아무도 이거 정석대로 풀면 진짜 안 됩니다. 알겠죠? 2차 함수하고 직선은 내가 공식 외우는 거 정말 극혐하는데 이것만은 외워주셔야 돼. 왜냐하면 적분은 시간 싸움이거든. 자, 이 완전 전설 같은 그런 문제죠. 얘도 3차 함수에서도 공식이 있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얘는 일단 정석대로 몇 번 풀다가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위험합니다. 그냥 응용능력이 굉장히 현저히 낮아져. 원리대로 안 풀면 2번 또는 3번까지는 해야 돼요. 자, 어쨌든 3차 함수의 개형이 얘는 뭐 이거 솔직히 미분해가지고 0되는 점 찾아보면 3x 제곱은요. 자, 평평한 점이 딱 하나밖에 없는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맞지? 이런 형태인데 이 점의 x좌표가 0인 거야. 그럼 y좌표는 y좌표도 0이니까 얘가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겠다. 그런데 얘는 1,1이라는 어떤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대요. 자, 얘가 1,1이래요. 그러면 이 3차함수는 안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다시 만나겠죠. 맞지?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돼. 자, 일단 정석대로 한번 풀어드릴게. 자, y 이건 뭐야? 1,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니까 x-1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여기는 기울기 적는 칸인데 f'1을 적으면 되죠. 자, f'이 3x제곱이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기울기는 3이야. 그래서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분배법칙에서 정리를 하면 3x-2가 되겠죠. 맞지? 3x-2. 그럼 원리대로 따르자면 이 교점이 뭔진 모르겠지만 인테그랄 교점에서부터 1, 여기 x좌표가 1이거든. 1까지 위에 있는 3차 함수에서 밑에 있는 이 직선을 빼라. 이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교점만 구해서 정리만 하면 답인 거예요. 자, 그럼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교점은 원리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교점은 그대로 x세제곱이랑 이 노란색 그래프, 이 하얀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가 y좌표가 같아질 때 맞죠? 그때 생기죠? 그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자, 얘는 x 대신에 1 대입하면 정확하게 0이 되니까 1로 조립제법 할 수 있겠지. 1. 조심해야 돼. x제곱이 없어. 0, 3, 2 이렇게 되겠다. 그럼 1로 조립제법 하면 이렇게 1, 1은 1, 1, 1, 1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제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다시 1로 조립제법 했으니까 요거 때문에 요게 필요했을 거고 얘는 몫을 그대로 적어줘.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이걸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1, x-1에 x 플러스 2.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x-1의 제곱이 나온다는 사실. 자, 이거 앞에서 미분할 때도 많이 했지만 자, 접점이 생길 때 교점의 방정식은 중근을 가진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차함수의 추론에서도 많이 했었고 어쨌든 엄청 중요한 개념이야.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이 존재할 거라는 거. 자, x 이퀄 1과 마이너스 2에서 교점이 생기니까 얘는 일단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별표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얘를 적분해 주시면 그냥 그대로 답이 나와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자, 과연 이렇게 풀어야 될까? 너무 자주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확하게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는 아까 6분의 교점 빼기 교점의 세제곱이었잖아. 최고차의 개수 뭐 붙이는 거 이거였잖아. 맞죠? 그렇다면 3차 함수는 뭐냐? 잠깐만. 2차 함수니까 잘 봐. 이 6이라는 숫자가 실제로는 2 곱하기 3. 2차 함수니까 2로 시작했던 거야. 교점 빼기 교점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하고 같아야 되거든. 뭐 최고차의 개수는 뭐 상관없고. 야, 암기할 때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확장돼도 공식을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처럼 3차함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는 12분의 교점 빼기 교점의 4제곱이에요. 물론 최고차의 절대값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그냥 외우지 마시고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차함수하고 접선하고 넓이니까 3차함수니까 3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12가 됐던 거야. 자, 교점 빼기 교점에 얘가 4니까 4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최고차의 개수 A 붙여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12분의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해주기 위해서 외우는 방법을 설명해 준 거야. 자, 절대값은 어차피 다 1이니까요. x 세제곱 앞에 있는 숫자들은 보통은 1을 줍니다. 아니면은 뭐 써줘야 되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어. 자, 교점 어딨어? 큰 거. 교점 1 빼기 작은 거의 4제곱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12분의 얘는 3이거든. 3의 4제곱은 81입니다.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27 이게 최종적인 넓이가 된다는 거. 자, 이 부분 계산해도 정확하게 4분의 27 나와요. 처음 연산을 하고 처음 개념을 배울 때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도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왜 선생님은 산수를 안 해주세요? 아, 산수 선생님이 아니에요. 쌤은 수학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이지 산수를 누가 잘하나 너희들보다 암산 능력이 더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산 능력과 수학 능력은 전혀 다른 개념이야. 암산은 그 컴퓨터가 제일 잘해.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얘는 정석대로 풀 수밖에 없는 형태의 문제네. 교점의 x좌표가 뭔 것 같아? 이 점의 좌표가 2라고 지금 가르쳐줬거든. 이 점의 좌표 뭘 것 같아? 1이겠죠. 맞지? 아, 물론 교점을 구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1 맞아요. 자,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는 위에 있는 2차 함수에서 밑에 있는 x축. x축은 y좌표가 0이니까 0을 빼는 거지. 그리고 적분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지. 맞죠? 더하기 이 부분은 1에서부터 2까지는 위에 있는 그래프가 y좌표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왕따 시켜가지고 적분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 밑에 있는 그래프가 0이니까 0을 빼서 적분하면 답이겠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적분을 해야 돼. 이렇게 세제곱하고 1제로 해야 되지만 문제는 이 부분을 적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왜냐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1인 1인지 어떻게 알아요? 1 대입해봐. y좌표 1이잖아. 맞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는 거지 실제로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적분을 사용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네, 계산하시면 답이겠죠. 뭐 6분의 5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산수는 안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절대값 함수 오랜만에 보네요. 자, 어떻게 그리죠? 자,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1이지. 자, 0,-1.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이 부분은 그대로지만 이 음수 부분 있지? 음수 부분은 절대값 씌우면 y좌표들이 다 양수로 찍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요. y = 1.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뒤집었으니까 여기가 1이겠네. y = 1. 자, 그러면 한번 y = 1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게 노란색하고 하얀색하고 둘러싸인 넓이. 둘사너를 찾아주세요. 이 부분은. 그걸 물어보고 있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자, 이 점의 x절편만 알 수 있으면 문제가 엄청 쉽게 풀립니다. 자, 어떻게? 아이디어 자체는 선생님이 2차 함수하고 직선은 공식을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고? 아, 무조건은 아니지. 90%는 아까 5번처럼 이렇게 쉬운 문제 말고 쉬운 문제는 원리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공식을 사용해요. 자, 어쨌든 2차 함수와 이 직선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노란색 이렇게 생긴 이 부분 자, 큰 혀 부분에서 작은 혀 자,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이 부분은 아래 위로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 작은 혀를 곱하기 2 두 번 빼자.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이야.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만 찾으시면 되겠죠. 이 점의 x좌표는 어떻게 찾아요? 교점이잖아, 교점. 뭐하고? 얘하고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y = 1하고 어떤? 교점. 같아져야 되죠, y좌표가. 그래서 x제곱은 2가 돼서 얘는 루트 2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겠네. 오케이, 좋았어.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루트 2니까 자, 이 부분은 정적분으로 계산한다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자, 굳이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노란색에서 하얀색 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무도 안 한다. 계산할 때는 공식 사용하세요. 2차 함수는 자, 6분의 교점 빼기 교점의 몇 제곱? 세제곱. 최고차의 개수는 1이죠. 자, 1이죠. 1.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없으니까 이번엔 안 적을게. 자, 빼기. 자, 이 부분의 넓이는 교점이 얼마예요? 자, 이 점의 좌표 얼마냐고? 이 부분 빼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이 그래프하고 누구하고? x축. x축은 y = 0이지. 그러니까 x축의 y좌표가 서로 같을 때 암산되죠?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니까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6분의 교점 빼기 교점의 세제곱. 여전히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쓰지 않을래. 자, 6분의 얘는 2루트 2의 세제곱. 그럼 8 곱하기 2루트 2 이렇게 돼요. 암산했어요. 따라오려고 하지 마시고. 자, 6분의 2의 세제곱 8이겠네. 휴. 그러면 얘는 6분의 8이 인수분해 되면 아니다. 그냥 이런 사용하지 맙시다. 자, 나만의 산수 방법을 쓰려고 그랬는데 자, 헷갈리겠다. 자, 그러면 3분의 8루트 2가 되고 얘는 약분하면 3분의 뭐가 됩니까? 3분의 4가 되겠지. 그냥 이게 답이에요. 3분의 8루트 2 빼기 4. 이게 정답. 어때? 막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어렵죠. 자, 들으니까 안 어려운 거야. 처음부터 이런 새로운 그림이 나왔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그림을 그릴 것이냐? 그리면 제일 좋죠. 그릴 줄 알면 제일 좋은데, 자, 아니야. 그래야겠다. 정석대로 설명해주는 1회이기 때문에 그려드릴게. 자, 한번 그려보면, 자, 얘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앞섰네, 지금.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2. x절편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분에서는 그림 그릴 때 거의 대부분 x절편 이용한다. 자, 0하고 2죠. 그래서 0하고 2. 위로 볼록이니까, 위볼이죠. 음수니까. 자, 위로 볼록 해야 됩니다. 잠깐만. 오케이. 대충 점선으로 그려야 되겠다. 점선으로 그려놓고 0에서부터 1까지만 그리래. 한가운데가 1이 있을 테니까 0에서부터 1까지만 이 이차함수를 그려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요 그래프는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x절편을 찾으면 이렇게 될 거고 x절편은 2입니다. x절편이 2고 당연히 이 점을 지나겠죠. 쭉 아마 연결될 겁니다. 이렇게. 자, 연결해야 적분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지날 거다라는 거. 그런데 얘는 1에서부터 2까지만 그래프로 그려라. 여기는 그리지 마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얀색과 노란색이 둘러싸인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그리면 안 돼요. 자, 0에서부터만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뭐 약간 삼각형하고 막 곡선하고 섞여 있는 형태네. 자, 그랬을 때 둘사널의 넓이를 찾으세요. 넓이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정석대로 한다면 0에서부터 1까지 위에 있는 그래프, 이 이차함수가 위에 있죠? 이차함수에서 뭘 빼야 돼? 밑에 있는, 이게 밑에 깔려있는 x축이죠. x축은 y = 0이라고 쓰니까 x축의 y좌표를 뺀 다음에 얘를 적분하는 거야. 중괄호 안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1에서부터 2까지는 노란색에서 x축을 빼는 거니까 노란색은 이거에서 밑에 있는 x축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되는데 아무도 안 풀겠죠. 왜? 이렇게 풀 리가 없어. 왜냐하면 배웠거든. 배운 애들이거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왜? 2분의 1이야? 이 넓이의 절반 이렇게 사용할 테니까. 자, 그리고 6분의 교점이 2가 하고 0이니까 교점 빼기 교점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지 이걸 실제로 적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분해도 안 되고요. 이 정도도 못하면은 어차피 이번 시험은 망칠 거예요. 미안한데 진짜 망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일단 끝까지 해줄게 되고요.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건데? 삼각형이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또 어떻게 구하는데요? 1 대입해보면 되잖아. 여기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해봐. 그럼 y도 1이잖아. 그래서 높이가 1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 하지. 누가 이거 적분 씁니까? 처음 개념 배울 때는 쓰는 연습하셔야지. 당연히 쓰는 연습해야죠. 이거 안 하고 이거만 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뭐 저주받을 거니까. 그런 친구들은 아무리 잘해봤자 3등급, 자, 운이 좋을 땐 2등급까지 턱걸이 가능할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이 부분에, 자, 이거 개념을 잠깐 앞에서 이미 적분을 맨 처음 설명할 때 적분은 넓이에 부호를 붙인 넓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넓이를 기준으로 하자면
만약에 이 넓이가 만약에 10이잖아. 얘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정적분의 값. 이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넓이의 부호박분수가 된다.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넓이가 만약에 6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에서부터 4까지 적분한 값도 6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적분의 값은 뭐다? 부호를 가진 넓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즉 x축보다 아래쪽을 적분할 때는 넓이랑 정적분이랑 부호가 반대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좀 할게. 자,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했어. 문제에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의 넓이는 B라고 했어. 자, 질문해 볼게. 아3에서 1까지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4까지 적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죠. X축보다 위쪽이니까. 넓이나 정적분이나 같은 값을 가지거든. 그래서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벌써 이거 두 개 더, 저 값을 구하려 했는데 마이너스 3에서부터 4까지 fx 분배 법칙할게. 마이너스 3에서부터 4까지 2x 됐어요? 그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더하기 1에서부터 4까지로 분리시킬게. 이 부분의 값은 얼마기 때문에?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얘는 b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생각을 하시란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산수예요. 산수하면은 x제곱에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16 빼기 9 이렇게.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7 이게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신 문제에서나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너 적분 계산할 줄 아니가 아니고 왜 적분 뭐야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적분의 개념을 물어보지. 어차피 대학 들어가면 이 적분은 전부 다 계산기로 하거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 야, 이거 넓이가 서로 같다. 그러면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하면 얼마 되게? 0 된다. 이 개념 사용하라는 거겠죠. 자, 이 개념이 모르는 친구들은 자,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거 모른다는 건 우함수, 짝함수, 홀함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잖아. 그래도 괜찮으니까 한 번만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 그냥 0에서부터 t까지 넓이가 같은 아래쪽, 위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한 번만 이해해봐. 쌤 추천합니다. 자, 아까 8번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퀴즈 문제. 거기서도 했던 것 같은데 넓이하고 정적분의 값은 뭐다? x축보다 아래쪽에 일단은 같다. 절대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넓이가 a. 이 부분의 넓이도 a라고 했어요. 선생님 b라고 했는데요. a와 b의 넓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a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 정적분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죠. x축보다 아래쪽에 적분하면 넓이하고 부호가 반대다. 그럼 x축보다 위쪽을 적분하면 넓이하고 정적분의 값은 똑같다. 이 부분의 정적분의 값은 넓이하고 완전히 똑같다.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이 두 개 더하면 0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결론은 0에서부터 t까지가 0이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 정확하게 수식으로 쓴다면 0에서부터 2까지 더하기 2에서부터 t까지. 자, 이거 하면은 어떻게 돼? 이걸 링크 뿅 돼가지고 0에서부터 t까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였는데? 정적분해가 마이너스 a. 얘가 얼마였는데? a. 그 두 개 더하면 0. 그래서 얘가 0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한번 적어보면 정확한 개념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맞춘다. 이미 시험 칠 때 이미 저 3등급 진입 자체가 안 되는 친구라는 거야. 이미 연습량이 지극히 부족한 상태라는 거야. 공부나 숙제할 때 이미 완성돼야 돼요. 구구단을 시험 치기 직전에 일을 7번 더하면 잠깐만 2일은 2014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공부를 한 거냐 이 말이야. 아니잖아.
그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보자마자 넓이 같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네.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면 이 공부를 안 한 거라고. 공부를 하는 척을 한 거라고. 학원 가서 열심히 수업만 들은 거라고. 선생님 그것도 공부잖아요. 글쎄 나는 내 생각에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자 어쨌든 그렇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을 내세우면 되는데 나는 그 기준이 아니니까. 성적 올리고 싶으면 내 기준으로 맞추는 게 좋겠죠? 그지? 쌤 말 들어봐. 다. 어쨌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개념 설명 끝났으니까 이제 계산만 남았어. 자, x제곱 마이너스 2x를 적분하면 0이 된다. 그러면 3분의 1. 얘는 산수까지 다 해드릴게. x제곱 t0. 그 다음 t 대입하면 t의 세제곱 빼기 t의 제곱. 0은 대입해봤자 0이니까. 패스. 그러면 얘를 3을 곱할까? 3을 곱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t제곱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t는 0 또는 1이 되겠죠. 맞지? 그래서 t는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t는 2보다 큰 숫자다 했으니까 잠깐만. 이거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이? 잠깐만. 뭐야? 잠깐 3분의 1x제곱 세제곱 t제곱 x제곱 그 다음에 t제곱으로 묶으면 3 3인데 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t는 3이죠. 이 산수 이렇게 해서 선생님 산수 끝까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 자 미안.